피해자와의 어떤 불륜적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, 피해자가 얹혀 살게 되면서 감정적인 그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김남국 변호사님,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네,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네. 8일 오후 4시경에 부산 남부경찰서로 신고 전화 하나가 들어옵니다. 이 신고 내용은 자신의 지인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지인이 사체가 물통에 들어있다, 큰 고무통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네. 당연히 이 신고를 들은 사람도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고 의심을 하고 농담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요. 그런데 이 지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네.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, 그리고 이미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적개심,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진심이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. 그래서 실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, 그 집 베란다에 있는 이 고무통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. 실제 피해자가 2014년부터 무려 5년 동안 그렇게 유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최 박사님, 무려 5년간 시신을 곁에 두고 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되면. 그렇죠.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그 A 씨가 D라는 그 여동생 뻘 되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다가 네. 구미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자기 남편하고 성관계하는 걸 보면서 분노에 치밀어서 또 그거를 남편과 함께 살해를 한 사건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움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고, 그러면서 시체를 저 가방에 넣고 커리어에다 놓고 시멘트를 넣어서 굳게 했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또 고무통에 놓고 흙으로 덮었는데, 네. 일단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죄를 짓고서 평생을 그 혼자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. 네.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어디서라도 막 말하고 싶은 건데,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년 지나서 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, 지금. 네.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술을 마시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추신경을 억압하는 마취제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니까 술김에 자기의 이제 억제돼 있던 것이 그냥 툭 죄의식이 털어져 나고 네.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불안은 해소되는데 그것은 범죄로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. 네. 여기 이제 지금은 전 남편이 돼버렸네. 동생하고 3명이 가담을 하는데 왜 그러면 한 명의 여성을 이렇게까지 했느냐? 그 이유가 뭔가요? 불륜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지금 최창호 박사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이 여성 둘, 가해자 A 여성과 사망한 여성, 피해자 여성 간에는 경북의 한 휴대전화 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였어요. 네. 그래서 직장 선후배 인연을 만든 거죠. 근데 이제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진 C 씨가 A 씨를 친언니처럼 의지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A 씨의 제안으로 A 씨 자택에 3주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이 21살에 지금 사망하신 분이죠. 그분이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관계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부인 A 씨가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지금. 그런데 이게 경찰 얘기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성폭행 당한 것으로 보인다. 네, 그래서 이거를 불륜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, 일반적으로 피의자, 살해범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살해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지금 이 피해 여성과 가해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홀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살다가 경북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작은 이제 휴대폰 공장에서 이 지금 가해자 언니하고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휴대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산 쪽으로 가자.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뭔가 이제 기술도 좀 배우고 그쪽에서 좀 정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피해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 여성을 굉장히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가해 여성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가해 이 여성 언니를 굉장히 믿고 따르고 그 집에서 얹혀 사는데 그 가해자의 남편과 뭔가 불륜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특히나 이런 어떤 불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같이 이제 그 집에 입주하고 나서 2주하고 3주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,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자가 이야기하는
불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.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만 더 보고요. 짚어볼게요. 네. 이게 실종 신고가 된 거란 말이에요. 이제야 밝혀졌어요. 안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이제 그 가족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. 백방으로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. 가족들은 이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이제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 경찰에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했지만 발견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예, 뭐 경찰에서는 성인 가출자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을 고려했다라고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.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